우리가 수학에서 이제 문자식이 많이 나오는데 문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해요. 그냥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문자도 다 셈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a 더하기 a는 a가 두 번이니까 2a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3 더하기 3이라는 거는 2 곱하기 3이잖아요. 3이 두 번, 2 times니까 이렇게 그냥 3이 두 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2 times 3는 그러니까 2a는 a가 두 번, 뭐 이건 2 곱하기 a겠죠. 그러니까 a도 같은 것끼리는 2라는 게 나올 수 있다, 셈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민주의 나이의 2배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됐어요? 22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민주의 나이 2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숫자가 이 2라는 거 외에는 없어요. 민주의 나이. 민주의 나이를 연산한 거예요. 민주의 나이를 곱하기 2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자나 문장 자체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거를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의 나이의 2배 곱하기 1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의 나이라는 게 이제 수학에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니까 어떤 대상의 이름 그것이 대상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value가 있어요. 그 뒤에 이제 value가 그래서 민주라는 이름이 있고 민주가 갖고 있는 어떤 크기와 양이 있으니까 그거를 수학에서는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의 나이 2배라는 건 2m이죠. 2m은 2m은 20이다. 그러면 m은 어떻게 돼요? 11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만약에 이 2m은 사실은 m이 이제 11이면 2m은 우리가 22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m이 12이면 12면 2m은 2m은 어떻게 돼요? 이 12의 2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4가 되겠죠. 이렇게 그냥 마치 m에다가 이 11을 넣어서 계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m이라는 건 민주의 나이고 그 2m은 민주의 나이 2배. 그러면 민주의 나이가 11살이 되면 22살. 만약에 민주가 12살이면 2m은 민주의 나이 2배는 24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문자를 연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문자는 어떤 우리가 수학적 대상 그것의 이제 이름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크기를 간단하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어떤 자연수를 대표적으로 n이라고 했어요. 이걸 이제 자연수 내추럴 넘버에서 왔어요. 보시면 내추럴에서 n을 딴 거잖아요. 내추럴 넘버에서. 그러니까 민주에서 m을 딴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짝수라는 개념을 알 수 있어요. 이 짝수는 2가 붙어야 돼요. 어떤 자연수에 2배를 해주면 무조건 짝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2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원인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헷갈릴 거예요. 인수라는 거는 원인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원인이 되는 수. 그래서 6은 2 곱하기 3이죠. 그러면 요것들을 개별적으로 인수라고 그래요. 6의 인수라고 그래요. 왜냐면 2와 3이 결합해가지고 6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원인이 되는 수. 그래서 인수라는 거예요. 인수. 마찬가지로 2n이라는 거는 이것도 2도 인수고 n도 인수예요. 2와 n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짝수가 2n이면 왜 홀수는 짝수에다 마이너스 1 하거나 또는 짝수에다 플러스 1을 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홀수 대표적인 어떤 홀수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자연수를 어떻게 표현한가? 그 자연수에서 짝수를 표현할 수 있고 짝수에서 홀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그마를 배웠어요. 시그마 2n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2n 마이너스 1을 총 합을 구하라는 뜻이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n이 1에서부터 5까지다. 그러면 어떤 표현이에요? n이 1일 때 2n-1은 얼마가 되죠? 그래서 n이 1부터 5까지 2n-1을 총합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n이 1에서 2, 3, 4, 5까지예요. 그리고 그럴 때 2n-1의 총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2n-1이라는 거는 문자가 식이 있어도 괜찮아요. 니콜이라고 생각하세요. 니콜이 나이가 1살이면 그 니콜이 나이의 2배를 해서 하나를 뺀 거예요. 그러면 니콜이 1살이면 1살에 2배를 하면 2죠. 거기서 빼기 1을 하면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n이 2면 니콜이 2살이 됐어요. 그러면 2n은 n의 2배니까 4가 되겠죠. 4 빼기 1은 3이 될 거고
3이면 3이 6에다가 1을 빼니까 5가 될 거고, 4면 4이 8에다가 1을 빼니까 7이 될 거고, 5는 9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시그마를 하라는 거죠. 이 전체 시그마. 그래서 이 시그마를 하는 거죠. 이 시그마를 그러면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이런 방식으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그마가 아니고 프로덕의 파이를 이 시그마는 그리스 문자 알파벳이에요. 이 시그마라는 거는 영어의 S에 해당되는 건데 이 S는 어디서 왔냐? sum 총합에서 왔고 이 파이는 PI죠. 이 P 발음이에요. 이거 프로덕에서 왔어요. 프로덕이 우리가 프로덕의 P 영어 P를 그리스 문자 알파벳 대문자 파이에서 이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총 곱을 구하는 거예요. 총 곱. 그래서 만약에 n이 1에서부터 5까지 마찬가지로 2n-1의 총 곱을 구한다. 그러면 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죠. 이건 아니고 파이가 n의 1에서부터 5까지 2n-1을 구하면 마찬가지예요. 2n-1은 n에서 1에서 5까지는 1, 3, 5, 7, 9인데 이걸 곱하면 돼요. 프로덕이기 때문에 파이기 때문에 이 값을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연산에 대해서 배웠고 파이 이 그리스 알파벳을 통해서 이것이 이런 수학적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배웠어요. 자꾸 이제 제가 복습 언급을 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효과를 좀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시그마 소문자 시그마예요. 대문자 시그마는 이거고 그리스 알파벳의 소문자 시그마 이것은 어떤 자연수 n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것이죠. 약수의 총합. 우리가 이것이 의미가 그렇다면 이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러면 약수라는 거는 어떤 자연수 n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는 짝대기를 그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자연수 m divides n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에 이렇게 시그마를 붙여주면 되겠어요. 이거는 m이라는 거는 이 자연수 n의 약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2 divides 6 하면 6의 약수라는 뜻이에요. 2는 6의 약수다. 마찬가지로 여기 m은 n의 약수예요. 그러니까 n의 약수들의 총합인 거죠. 이 m이 지금 이 m이 n의 약수이기 때문에 이 m의 총합을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끝이 이제 m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체를 총합을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다른 표현을 좀 배워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F1 또 F2 뭐 이러면서 했던 표현이 있어요. F2는 이제 예를 들면 F1은 mother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family에서 왔다 치면 가족의 first 첫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순서를 얘기하고 이거를 우리가 순서를 나타내는 수를 서술로 하겠어요. 그래서 순서를 나타낼 때 오른쪽 구퉁이에다가 작게 표현을 해주는데 이거는 보통은 이제 문자가 나오고 이 문자의 오른쪽 구퉁이에다 쓰면 순서를 나타내요. 이 문자도 다 의미가 있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A1, A2 이런 거 다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집합 A의 원소들은 소문자 A를 쓰죠. 그쵸? 그래서 A는 어떤 집합의 이제 원소로 엘리먼트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근데 그것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수가 오고 수 밑에다가 이렇게 뒤에 밑에다가 아래 오른쪽에 첨자를 아래 첨자라고 우리말로 써요. 아래 첨자. 아래 부분에다가 첨가한, 붙여놓은 그런 글자라는 뜻이에요. 물론 수죠. 아래 첨자인데, 이거는 영어로는 서브스크립이에요. 서브스크립. 서브는 밑에라는 뜻이고, 스크립은 뭔가 이제 새겨놓은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다 적어놓고 새겨놓은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를 읽으면 for subscript 2 이렇게 읽으면 되고, 서브스크립이라고만 서브스크립트 이렇게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말로 그냥 4 서브스크립트 2 이렇게 4 서브스크립트 2 이렇게 하면 4에다 오른쪽 구퉁이에다가 작게 2를
쓴 건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 이럴 때는 4의 두 번째 이런 건 없죠. 4는 그냥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두 번째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때는 자연수 4는 2라는 인수를 몇 번 포함하고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자연수 4는 이게 이제 인수예요. 인수. 물론 4라는 거는 우리가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4에는 2라는 인수를 몇 번 포함하고 있어요? 두 번 포함하고 있어요. 두 번 포함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4 서브스크립트 0 이러면 4에는 0이라는 인수를 이제 포함하고 있지 않죠? 만약에 4 서브스크립트 5라고 이렇게 하면 4에는 5라는 인수를 포함하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0이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연습이 조금 필요하지. 이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8 서브스크립트 2 이러면 8이라는 수 안에는 2라는 인수를 몇 번 갖고 있는가? 3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8이라는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왜냐하면 4, 2, 8이잖아요.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이제 4는 2 곱하기 2니까 2가 3번이에요.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이죠. 우리가 여기서 서브스크립트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몇 번인지, 몇 번인지. 그렇죠? 이게 이제 밑이 될 거고, 이것이 몇 번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어려운 걸 해볼까요? 몇 가지 한번 해봅시다. 20, 서브스크립트 2. 이 얘기는 20이라는 수 안에는 2라는 인수가 몇 번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20을 소인수분해 하는 거죠. 2 곱하기 10이에요. 그쵸? 10은 2 곱하기 5예요. 따라서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5. 이걸 간단히 표현하면 2의 2제곱 곱하기 5예요. 따라서 이거는 20 안에는 2라는 인수가 몇 번 포함돼요? 2번 포함되어 있죠. 2번. 2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15 서브스크립트 3 이러면 15라는 수에는 이 3이라는 인수라는 게 개별적으로 다 인수예요. 이것들이 곱으로 연결된 하나하나를 우리가 인수라고 부르고 이것은 20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5 서브스크립트 3은 15 안에는 3이라는 인수를 몇 번 포함하고 있는가? 15를 우리 소인수 분해하면 3, 5, 15죠. 3의 1제곱이니까 3을 한 번만 포함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24를 한번 해볼까요? 24 서브스크립트 2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4 안에는 2라는 인수를 몇 번 포함하고 있는가? 24를 우리가 소인수 분해해 봅시다. 2 곱하기 12네요. 그러면 12는 2 곱하기 6이고 6이 12, 2는 2 곱하기 3이네요. 그러면 24라는 거는 우리가 2를 3번 2 곱하기 2 곱하기 2 거기다가 3을 그러니까 8, 3에 24죠. 그쵸?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2를 몇 번? 3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24 서브스크립트 2라는 거는 24 안에는 2라는 인수를 몇 번 포함하는가. 사실 이제 이런 수학적 기호는 수학적인 표현이나 의미 개념은 지금 학교에서 배우지는 않지만 수학자들은 쓰고 있고 이것을 왜 쓰는지는 우리가 차츰차츰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을 보시면 다 연관성이 있어요. 이 위첨자는 몇 제곱이죠. 몇 제곱. 그쵸? 근데 아래 첨자로 하면 인수가 몇 번 포함되는데 이게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밑과 지수가 그런 방식으로 수학적 표현이 어떻게 간단하면서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거는 의미 부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방식을 우리가 탐구하고 자꾸 접하고 이러면서 획득될 수 있는 거지 갑자기 이런 거를 설명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게 무엇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인위적인 장치지만 수학적인 조치, 언어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수학적 표현과 그 개념과 의미를 조금씩 그리고 아주 어려워 보이는 수식 자체를 해석할 수 있으면 수학이 여러분이 수학을 느끼기에 할만하고 또 해석할 만하고 접근할 만하고 이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질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코멘트를 또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